육기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부분별로 해서 쭉 이렇게 앞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육기에 대한 개념은 앞쪽에서 조금 길게 영상을 올려 드렸으니까 그걸 보시고, 일단은 육기를 이제 하시는 목적이 있을 건데, 공부를 하실 분들은 어, 명리하신 분들은 육기를 거의 안 하죠. 오은 육기 뭐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부를 하시더라도 명리에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조후라든가 이걸 그냥 환경적인 역할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가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이제 조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태어난 계절 중심으로 보니까요. 그게 이제 가장 사실은 육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제 월지를 중시하는데, 근데 그걸 보면은 오운육기도 사실은 명리에서 도입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의 건강을 볼 때도 월지 중심으로 뭔가 오행의 상승상극을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행 개수만 따지고 있다면은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절 중심에서 먼저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그래도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운에서도 마찬가지로 건강에 문제가 올 때가 어느 경우인가 뭐 여러 가지 많죠. 예, 뭐 관살이 퇴가할 때 오는 어떤 그런 증상들, 뭐 편인이 올 때 어떻다 이런 식으로 막 구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몸에 데미지를 입히는 것은 이제 이런 유기적인 기운이 닫힐 때예요. 예. 어쨌든 그런 건 각설하고, 육기를 그러면은 왜 필요한가 알아야 되는가. 이제 몸을 이제 특히나 이제 이 몸을 다루는 의료계통, 특히나 동양의학에서는 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기와 연관된 것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경락 에너지와 육기는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개념이 서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경락 공부 아무리 해도 실전에 적용해도 안 듣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육기의 보살을 결국은 보면은 경맥별로 다 육기 에너지가 있으니까 서로 기량 작용을 통해서 조화를 찾아 나가는 건데, 근데 이제 나중에 가보면요, 이것도 또 거기에 핵심되는 부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조에 대한 개념, 습에 대한 개념, 이것으로 림프 순환의 어떤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죠. 있겠지만은 한열보사가 나중에 가면 엄청 중요하다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건 뒤에 하기로 하고, 경락 에너지라는 개념과 육기와의 관계, 이것의 개념이 서야 돼요. 그래야만이 경락 공부하고 그것을 실전에 적용했을 때 사람의 어떤 몸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는 사실은 이것보다 앞서 해야 되는 문제지만은 뒤쪽에 하더라도 두 번째는 경락 에너지와 감정과의 관계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요즘 말로 시체 말로 뭐 스트레스라 그러죠. 근데 이 스트레스는요, 동양의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요. 단순하게 하나로 분류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의학 같이.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경락 에너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개념을 잡지 않으면은 의학적으로 육기를 갖다가 활용하겠다. 그다음에 정말 진정하게 동양의학의 참 진수는 못합니다. 다놓고 말씀드립니다. 못합니다. 예. 그 외에는 어떠냐?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관리나 치료법은 전부 다 임시방편이에요. 근본적인 것은 해결이 안 돼요. 예. 그런 개념을 먼저 설정하고, 또 설정한다는 게 인식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계단식으로 하나하나 밟아 올라가는데 이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죠. 공부를 해도, 임상을 해도 끝이 어딘지를 안 보입니다. 물론 이것이 끝이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겁니다. 근데 이것 자체라도 올바르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만약에 끝이라면은, 예. 그러기 때문에 어, 육기에 대해서 제대로 하시려면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을 확실히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경락 에너지와 육기와의 관계는 또 어떠냐, 이것부터 이제 하는데, 첫 번째, 경락 에너지는 또 뭐냐 이거예요. 경락 에너지는, 예, 앞에서 다 이제 조금씩 설명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것을 갖다 동양의학에서는 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기. 그 육기라는 것도 이 6가지의 기운이란 뜻이에요. 이 기라는 것을 황당하게 자꾸 생각해요. 황당하게. 예. 이걸 그냥 경락 속에 있는 간단한 말로 표현하자면 생체 조절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예. 이 차원은 양자 물리학까지 가요. 지금 현재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러면은 이 생체 조절 에너지가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경락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수태음 폐경이다. 폐경맥의 유주선이라는 게 있죠. 어디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해서 손가락의 어느 부위에서 끝난다라는 유주선이 있습니다. 그 선이 뭐냐? 바로 이 경락 에너지가 쫙 다니는 길이죠, 길. 예, 소통하는 길이에요. 하나의 고속도로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경혈이 있죠, 혈. 혈이라는 거는 간이역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간이역이 하는 일들이 작용이 다 달라요. 작용이. 예. 그러면은 이 생체 조절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폐경 쪽에 흐르는 에너지다. 그러면은 뭘 하겠냐? 이 에너지가. 당연히 폐가 할 수 있는, 장기가 하는, 장부라고 표현합시다. 장부가 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하겠죠. 원활하게. 예. 그 다음에요. 이 경락선이 지나가는 이 구역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 폐경이라면은 폐에서 이제 출발해서 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가면은 가슴 부위 지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쇄골 밑으로 들어가서 팔 내측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오십견, 어깨 아프대요. 오십견이 왔대요.
어깨가 여기 한 군데만 아픕니까? 안쪽 옆 폐경 구역이 아플 수도 있고, 대장경 구역이 아플 수도 있고, 삼초경 구역이 아플 수도 있고, 소장경 구역이 아플 수도 있고, 다 달라요. 어깨선을 지나가는 게. 그 다음에 이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팔뚝, 그 다음에 팔꿈치, 엘보 왔다고 또 늘 또 그러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손목, 그 다음에 여기 엄지손가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유주선이라 그러잖아요. 경맥의 유주선, 유주선상에 유주선상에 해당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관절마디,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손가락, 이런 유주선상의 각 영역을 담당합니다. 담당해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예. 장기가 하는 일을 올바르게 하는 거, 유주선상에 해당되는 부위에 뼈든 근육이든 그 다음에 혈액이 잘 흐르게 하든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회복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예.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 폐경이 가진 육기적 에너지가 있습니다. 육기적 에너지. 결국은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일을 하는데 이 육기적인 에너지가 이 일을 해요. 그러면 폐경 속에 담겨 있는 육기적인 에너지는 태음습이라는 요 육기적인 에너지가 바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예. 뭐를 통해서 하느냐? 태음습이 이 일을 하는데 이 태음습을 일으키는 경락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태음습을 일으켜서 폐가 나름대로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촉촉하게 적셔주는 일을 하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폐가 단순하게 폐라는 장기가 자기만 좋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유주선상에 그것만 잘하면 돼요? 아니에요. 그 외에 또 있어요. 폐가 하는 일들이 또 있죠. 뭐냐? 바로 피부를 담당한다 그랬죠.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 예. 폐주 피모라. 폐는 피부를 주관한다. 딱 그래 놓으면 끝. 뭐가? 폐에 뭐가? 육기적인 에너지인 태음습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 열이 차서 이 태음습이 건조하게 되면은 폐 자체에서 병들이 생기죠. 마른 기침하고 천식이 나고. 예. 그 다음에 피부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폐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해요. 태음습이 없어져요. 그러면 면역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아토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건선이 나타나고, 예. 이게 또 지나치면은 천식이 오는 게 폐에 물이 차듯이 옵니다. 또 땀이 무지막지하게 나오죠. 습이 많아지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근육층이 있어요. 근육에도 이 층이 있습니다. 이 층 사이를 티슈라 그래요. 티슈. 예. 거기에 촉촉하게 적셔주는 기운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태음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 근육 속에 들어가는 건 비장의 태음습이지만은 이 수태음이 하는 것은 이 근육과 표피에 있는 피부와 이 작동이 원활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피부가 눌러붙어 버리죠. 습기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근육을 쥐어
묶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로 인해서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외적인 일로. 예. 그래서 만약에 허리가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은요, 진통제 아무리 놓으면 뭐예요? 침을 갖다가 태음습이 부족한데, 이 자리에 혈자리에다가 침 놓으면은 그게 풀린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은 통증을 어느 일시적으로 제어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 육기를 제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식으로 생체 조절 에너지는 열 12경맥에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하는 일들이 이 일을 기본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조의 기운으로 하는 거고, 어떤 것은 소음 군화의 기운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태음 습의 기운으로 하고, 어떤 것은 거름풍의 기운으로 해요. 그런 기운들이 바로 육기고, 그것은 바로 생체를 조절하는 에너지인 겁니다. 에너지.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어떤 것을, 이 에너지가 결국은 뭐를 조절하느냐. 기는 혈을 끌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피의 양도 조절하는 것이고요. 예, 호르몬도 조절하고요. 신경소통도 조절하고요. 결국은 면역 자체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생까지 해요. 그래서 뭐예요? 복구시키고, 고장난 게 있으면 복구시키고, 제거시키고, 복구시키고, 이게 복구나 재생이나 재생시키는 작용을 하죠. 그래서 결국은 기능을 갖다가 정상화 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이 육기가 하는 겁니다. 예. 자, 암 환자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든 뭘 하든 수술을 해서 했어요. 5년 동안 재발 안 하면 괜찮다 그래요. 7년 뒤에 나오면요. 10년 뒤에 나오면요. 죽어요, 그냥. 우리 몸은 끊임없이 이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 작용이 일어나게 만드는 기운이 육계예요. 그러니까 생체 조절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할까요? 또 하면은 바로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그런데 이것이 태어나서 젊어서까지는 괜찮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계속 약해지죠. 왜? 소모를 했으니까요. 소모를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그것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거 육기를 바로 세워 놔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육기보사법이에요. 그것을 음양침법이라 그러죠. 그것을 정말 과학적이면서도 유일무이하게 어느 거 하나 비교할 수 없이 만들어 놓은 게 사암도인이 만든 사암침법입니다. 예. 조선시대에 와서요. 임진왜란 때요. 조선시대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거지 중국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이것이 어쩌면 동양의학의 최첨단이에요. 서양의학적으로도 못 따라옵니다. 다만 이것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정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의 차이예요. 예. 제가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12지의 육기침법이라는 것을 올려놓은 것은
이 방법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뭐냐? 이 육기가 조화를 잃었을 때요. 육기가 조화를 잃었을 때 그 육기는요. 이 항상 이 체내에서 작용하잖아요. 인체 내에서. 인체 내에서 작용을 하는데 그것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반드시 배꼽 중심으로 해서 굳은 자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부위가 굳어요. 맥혀요. 예. 그것을 풀어 주고 조절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그 자체로 이걸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예. 육기를 조절하는 것은 보살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간에 병이 들어서 간경화가 됐든 뭐가 됐든요. 암 환자가 됐든 자가면역 질환이 있어서 류머티즘이 왔든 모든 것은 육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든가 균형을 못 잡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인체는 어떻게 돼 있냐? 이 만약에 폐경에서 수태음 습에 문제가 있다면은 과잉이 됐든 아니면은 모자라든 불급이 됐을 때 그러면은 이것은 조화가 깨져요. 뭐하고 조화가 깨지냐? 항상 균형을 인체는 잡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바로 양명조와 이 균형이 깨지게 돼요.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명조가 너무 과잉이 되면 이 수태음 폐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예. 폐가 너무 왕성하면 조는 또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불균형을 일어나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바로 육기의 보살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체적인 어떤 기능을 했다고 봐요. 최종적으로는 뭐냐? 이것이 바로 감정과 반드시 연계가 되게 돼 있다. 예. 거꾸로 얘기하면 감정 상태가 그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육기도 고장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식하고 시작을 해야만이 이 위대한 이 동양의학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알고 내 무기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동양의학의 최종은요. 밸런스를 찾아서요. 원래 몸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몸만큼 되지는 않아도. 예. 그래야 암 환자도 암 전력이 있었던 사람도 이런 사람들도 다시 재발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바로 육기와 경락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